이번 강좌는 이제 사업 시행, 정비 사업 시행이라고 단위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 정비 사업의 시행. 그 중에서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조합 설립이 의무화된 경우 있죠. 자, 우리가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빼놓고 또 시장 군수 주공동이 직접 하는 거 빼놓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빼놓고는 다 조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자, 앞서 그랬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선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제일 먼저 본다면 누구 입장에서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본다면 이런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여기 보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러면 얘네들은 다 추진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조합은 있어야 되지만 추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뭐가 있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는 해야 되죠. 자, 어떤 경우냐.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를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를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죠. 그래서 거기 정비구역이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시킬 경우도 있겠지만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 그래서 5인 이상의 위원하고 그 다음 운영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습니다. 과반수 동의로. 그러니까 5인 이상 위원이 운영 규정을 통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습니다. 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서 시장 군수한테 뭐 받도록 되어 있느냐.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한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추진위에 동의한 것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 수 있겠고, 추진위에 반대했다. 그러면 추진위에 반대 표시라는 것이다. 조합 설립에 반대 표시한 자로 추진위에 동의한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은 했지만 조합 설립 때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여기에 얘기하는 거고, 공공관리의 경우는 자, 우리가 봐보세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게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공공관리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같은 거 시장군수가 직접 한다. 이런 게 할 필요 없겠죠.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절차인 경우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추진위원회 업무가 있습니다. 추진의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진의 업무는 우리끼리 공부할 때 정설, 개조, 추진 이런 말 갖다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설, 개조, 추진한다. 정이라는 것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갖다가 선정하는 거, 경제입찰 방법까지 합니다. 설계자의 지정 변경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설계자의 지정 변경. 그 다음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계략적인 사업,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그 다음 조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있냐.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무슨 업무? 준비 업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갖다 이야기할 거냐. 봐서 보면 운영 규정을 작성해야 되겠죠. 또 그 창립 총회를 갖다 개최해야 되겠죠. 창립 총회 개최. 그 다음에 정관 초안을 작성했죠. 그 다음 동의서를 친구해야 되겠죠.
동의서 걷는 거, 징구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네요.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추진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자, 정관 초안 작성 있죠? 정관 초안 작성.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창립 총회 개최 당연히 있죠. 그 다음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동의서 징구 여기 있죠. 근데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부담 내역의 결정 이런 건 분담금 내역 결정은 조합 총회에서 하는 거죠. 총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바로 뭐라 했어요? 시장군수가 추천한 그 추진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국토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 다음 기본적인 토지소유가 그렇고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는 경우는 위원장 1인 감사를 둬야 되는데 이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자,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업무는 총회에 보고하도록 있겠고 그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업무는 그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나중에 이 추진회는 조합이 설립되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장부 회계를 갖다 인수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받고 나서 30일 이내. 그 다음 위원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어디 정하는 방법 따라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합 설립을 갖다 해야 되겠죠. 이제 조합 설립 추진했으면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이 조합이다. 그러면 전체적 의무를 갖다 하지만 일단은 성격부터 파악하자 하는 것도 얘기했을 겁니다. 교재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도 성격을 파악하자. 그럼 성격이 바로 뭐냐?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럼 이 사단법인이니까 우리가 이 공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갖다 준용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법인을 준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왜 성격을 파악하느냐? 여기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가서 설립 절차가 있겠죠. 절차를 보면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가서 정관 작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는 몇 인이었었죠? 5인 이상 했잖아요. 그죠?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가서 동의를 얻어서 인가받았다. 인가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인가받고 나서 30일 내에 등기가 성립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죠. 뭐가 됐을 경우? 등기가 됐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시가 성립 요건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인가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동의 요건이다. 이걸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동의 요건을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시험 문제 대비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도 이해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중에 몇 가지 갖다 두어줬을 때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이들의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은 그들은 추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 추진위를 갖다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갖다 오냐? 4, 3, 2, 1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이란 말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그 다음 2분의 1 이상이라는 건 토지 면적에 우리가 왔을 때 2분의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했을 때 4, 3, 1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4, 3 다음에 1이구나. 그런데
여기와 구별할 것이 있겠죠. 특이한 것이 두 가지겠죠.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가로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8 이상, 다음, 우리가 쓸 때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러면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한 것이 4분의 3이고, 아니, 3분의 2고, 자, 토지 등 소유자는 10분의 8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4분의 8촌까지 다 알아. 만제곱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은 나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이게 이제 문제죠. 주택 재건축.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앞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원래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리해 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졌을 때, 여기가 정비구역이다. 만약에 여기가 주택단지 입구로 정비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 진입로등 때문에 바깥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더라 했어요. 그럼 안에 있는 건물과 바깥에 있는 건물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비구역 바깥에 따로 가져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죽수 똑같아요. 주택단지 안과, 그러니까 소위 정비구역 안과 정비구역 바깥에를 갖다 할 때 나눠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눠서 역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는요. 자, 각 동별 또 전체 이걸 동시 충족돼야 되겠죠. 그래 보면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얼마냐? 우리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3분의 2 대 면적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4, 3, 2, 1 있죠. 3, 2, 2,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체는 구분 소유자 역시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깥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기본적으로 4분의 3은 같습니다. 근데 같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 땅이 더 중시하죠. 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땅이 더 중요하니까 2분의 1 대신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를 갖다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럼 이렇게 해서 동의 얻은 다음에 인가를 받습니다. 그 인가받는 걸 변경했다. 그럼 다시 인가받는 게 원칙이야. 인가하고자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경미한 경우 인가가 아니라 가서 신고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왔을 때 뭐에 대한 내용으로 다 볼 수 있냐면 하나의 우리가 동의 요건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그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을 문제를 갖다 한번 풀면서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 기출문제 나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자, 알겠죠? 여기 주택 재건축 사업을 했죠. 그렇죠? 주택단지 입구로 정비구역 주택단지 아닌 것이랬죠. 그럼 바깥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이 사람의 4분의 3과 그 다음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수정 문제인데 바로 4번이 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의에 관한 방법이 있겠죠. 동의 방법. 여기 동의할 때 그 동의 방법. 그럼 동의 방법을 보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그러니까 동의한 사항을 철회, 반대 의사 표함하는데 서면 동의서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 날인. 그래서 이 같은 지장 날인을 하고 또 나가서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의 방법이 의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 옛날에는 저 인감증명 있죠. 신분증 4번을 첨부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장기 체류한다든가 법인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시장에서 인정한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서면 동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은 가서 지장하고 날인하고 주민등록증 같은 거 사본 여권 사진을 갖다 주면 되지만 해외 나가서 못 받겠다. 그러면 인감증명 알겠죠? 거기에서 동의를 갖다 하기 위한 그 인감증명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을 갖다 본다면 토지등 소유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관리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자 뭐가 될 거냐? 토지, 일필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 수인이 공유했다. 그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시환경 정비구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과 일필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 수인이 공유했다. 그러면 얼마냐? 거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 지상권자가 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다. 그럼 대표하는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인이 다수의 필지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한 사람을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목적 사업에 취득해서 종전 소유자의 토지등 소유자 포함되어 산정하는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토지등 소유자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갖다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자, 우리가 주택 재개발 사업. 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자, 무슨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 산정되는 토지등 소유자 수는 다음 권리관계 제시된 것만 고려해서 가져간다 했습니다. 자, A, B, C 3인이 공유한 일필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했다. 그래 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네요. 그림 그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땅 따로 건물 따로라는 얘기네요.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첫째 땅 주인이 A, B, C고 건물 주인이 D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토지 소유자는 공유죠. 그러면 1명이죠. 건물 소유자 1명이죠. 그럼 2명이네요. 그 다음 세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했다. 그러면 단독 소유한 거. 자, 아무리 필지가 3개랄지라도 이가 갖고 있죠. 한 명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 1필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사람. 자, 1필의 나대지를 갖다 F가 소유했어요. 그 위에 지상권을 설정했어. 지상권을 수목이라고 갖고 있다. 그러면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는. 그럼 한 명, 2명, 그러니까 4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명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없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누가 없어요? 지상권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시면 되겠고, 그 여기도 수인이 공유했다. 그럼 대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구나. 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내용 자체를 갖다 보면. 자, 역시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주면 되겠구나 볼 수 있겠고. 다만 추진에 동의했느냐 안 했냐. 그럼 추진에 동의하는 동의한 자를 보는 거죠. 근데 단지 그 사람의 주소 거수가 불명확해. 현재 주소와 그 기재된 주소가 상이해. 그러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뭐 시키더라? 제외시키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외시키더라.
요거 관계를 꼭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국공유지에 대해서 재단관리청이 토지 소유자로 산정된 걸로 본다. 당연히 맞습니다. 포함되죠. 그 다음 동의를 갖다 이제 철회, 반대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철회 등의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동의해서 인허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거라 반대 표시했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한 후 설립 동의 사항을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철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냐? 조합 설립의 최초 동의는 30일이 지난 경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겠죠. 이미 지나간 거죠. 그 다음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철회 등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 과거에 출제됐죠.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 상대방에서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 먼저 빠른 걸 해줘야 이해관계인한테 피해를 안 주죠. 그래서 빠른 걸 따진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조합은 뭐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안에는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죠. 표준 정관을 갖다 구상을 하는데 거기는 조합의 명칭 주소,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 사업, 예정부의 위치, 면적 이것도 정관에 따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조합의 임원, 수, 업무 범위, 그 다음 조합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이 정하는 거죠. 대의원 수, 의결 방법, 선임 방법, 선임 절차, 조합원의 비용 부담 및 조합 회계, 또 정비 사업의 시행연도 시행 방법, 총회의 소집 절차와 시기 의결,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현금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지급, 또 정비사업 부담 시기 절차, 정비사업이 종결할 때 청산 절차, 그 다음 청산금의 징수 교부의 방법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 이제 시험지 나오죠. 꼭 조심하세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를 개최해서 과반수 자 얼마 한다? 정관 변경한다. 정관을 변경한다. 그러면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하는데 과반수가 원칙이야. 과반수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 제명, 탈퇴, 교체, 정비, 예정, 규모, 위치, 면적, 조합원의 비용 부담, 회계 이런 경우 또 시공자 설계 선정 이런 경우는 얼마 있었냐? 그만큼 부담이 큰 거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냐 과반수냐 이걸 앞으로 구별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의를 얻어서 인가받도록 되어 있다.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게 어렵게 출제됐죠. 자,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하는 것. 첫째 보면은 어떤 거냐? 대의원 수의 선임 절차. 대의원 수의 선임 절차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누구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 면적, 조합 비용 부담, 정비사업부의 부담 시기, 시공자 설계 계약서 이런 경우만 해당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역시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왔죠. 1번 대의원 수 및 선임 절차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건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또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또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회계,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 내용 포함, 내용 이런 것은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틀린 것은 1번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에 관한 사항이면 조합에 설립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설립은 앞서 얘기했죠. 등기해야 성립한다고 그랬죠.
뭐야 성립한다 그랬어요? 등기해야. 그러면 자 우리가 동의해서 인가받았죠? 30일 내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성립하는 것이다. 끝났죠. 다음 이건 정비사업 조합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이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제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 예외로 할게요. 그냥 원칙 예외.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도 조합원의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여기는 가로구역 안에서고 여기는 정비구역 안과 바깥이 다 되는데 자 조심할 것이 여기는 동의한 자로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만 되는 거지 누가 안 되는 거냐? 지상권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죠. 누구는 안 된다? 지상권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에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임원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조합원 임원. 자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의 수는 3명,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되겠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회 위원, 조합 임원을 선출해 가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조합원의 직무가 있겠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죠. 그 다음에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되죠. 그 다음 조합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 누가 대표가 되죠? 감사가 대표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죠. 누가 대표된다? 감사가 대표가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이 있겠고 또 이들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겸직을 할 수가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죠. 자 결격 사유는 우리가 봤을 때 도시개발법에 있는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같지만 단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없고 여기 정비법에만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조합이 가져올 때 임원은 그 퇴임 전에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만약에 그 사람이 선임 당시 했던 게 당연 퇴임됐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럼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의 10분의 이상 발의로서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기서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여러분 임원들이 되게 리베이트 관행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금품 향응, 수수 이걸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해서는 금품 향응, 재산의 이익, 제공의사, 약속 이런 걸 해서도 안 되고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제3자를 통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보면 1번 그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틀렸죠. 자 조합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30일 내 등기야 성립한다 그랬죠. 자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죠. 겸해서는 안 되고 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 재건축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효력을 잃지 않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총회가 있죠. 총회는 당연히 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총회는 조합장 직권,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가지고 요거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럼 총회의 의결사항이 있죠. 정관 변경, 그런데 이제 경미한 사항의 경우로서 가져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 비용 금액 징수, 또 우리가 쓸 때 정비사업비 사용, 예산에 관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조합원이 부담될 계약 이런 거,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또 조합원의 선임 해임, 임원회 해임, 또 가서 정비사업비 조합원 분담 내역, 이런 거 다 어디서 정한다? 총회에서 정해야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이해하면, 그럼 총회는 소집 절차, 시기, 방법,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 조합원 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다만 100분의 20인 경우 있어요. 창립총회, 사업 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 이런 경우는 중하죠. 그러니까 100분의 20, 나머지는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담 내역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조합원의 분담 내역,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이런 건 과반수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비가 10% 늘어나는 경우는 3분의 2 동의 얻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군수가 소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합위원이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위원 선출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법에 대행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의원 있죠. 대의원에는 도시개발조합은 없습니다. 정비사업 조합만 해당하죠. 그래서 설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조합원 대의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대의원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종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시켰다는 것도 같이 개정되었다는 거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개정됐다는 거. 제가 강의하고 나서 얼마 있다 또 개정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해 두세요. 거짓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직을 금할 수 있다. 그다음 이거는 이 앞서 얘기했죠. 이 조합은 이 법에 규정이 없다. 민법 중에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시공자 선정식이죠. 그러면 시공자 선정식인데 시행자가 여기 보세요. 조합이 할 수도 있겠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죠. 이들이 못하면 나중에 누가 할 수 있냐?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서 선정 시기가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정 시기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우리한테 주어질 때 보면 우선 조합이 하겠다. 그러면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인가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원칙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국토장관이 정하는 방법, 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입찰 방법. 그러나 100명 이하다. 그러면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얘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하는 거다. 아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하는 거지만 사업 시행 인가 후에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약이 정하는 방법 따라서 규약이 정하는 방법 따라서 그
등록자 시공자를 갖다 정한다 볼 수 있어요. 시장군수 주공동이 직접 하겠다 그러면은 시행자로서 지정 고시 후에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 등록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주민대표회가 가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경우 그 자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시공자는요, 뭐를 갖다냐, 철거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뭐에 관한 사항? 철거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있겠고, 시공자 역시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잘 좀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보다도 금지행위, 역시 금품항응,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틀렸네요.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했다. 사업 시행인가 위에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경쟁입찰 방법은 조합이 조합설인가 위에 국토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회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민대표회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 방식은 일반 경쟁, 제한 경쟁, 또 지명 경쟁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100명 이하인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조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 정관이 정하는 방법부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여기는 철거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주민대표회의다. 주민대표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안에 있는 거지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주민대표회는 정비구역 안, 자, 재건축은 밖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주공동이 사업을 하겠다. 그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5인 이상 25인 이하로다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다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할 일들이 바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세입자, 특히 상가 세입자 포함해서 그 의견을 제시해주고 또 그들에 의한 의견을 반영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철거, 주민의 이주에 관한 사항, 또 토지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입주자 자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강좌는 이제 사업 시행에 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